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정연설 불참은 물론 상임위도 선별적으로만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편식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네, 어렵사리 소집된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강력 요구하며 의사일정 합의에 불참하고 있어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역시 오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주말 동안 한국당의 국회 참여를 기다렸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의 청문회에는 참석하겠다는 한국당을 겨냥해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선별적인 국회 참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겠다는 독선적인 민생 불참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상시 국회를 제도화해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자며 상시 국회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거부하며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입장인데요. 협의 의사가 있다면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안보가 어렵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모두 비판하면서 국회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오전에는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요. 오늘 오후 중으로 한국당까지 합류해 막판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회의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국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네, 또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삼척항 일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해경에게 신고 경위 등을 전해들은 나 원내대표는 안보 경계가 완전히 뚫린 사건이라며 정부의 사건 조작과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북한 선박이 동해를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국방 해체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안보 체계가 해체된 일이라며 북한이 4명 중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한국당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집권식이 빚어졌던 안보 무능을 돌이켜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최근 학점 3점이 안 되는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말한 걸 두고 여야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실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수진 최고위원도 취업이 안 돼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느냐고 말했는데요. 황 대표는 아들의 KT 특혜 채용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잘 경청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아들의 점수를 낮게 말했으니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아들의 스펙을 낮게 말했어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